김심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김심은 지금 가만히 보고 있고요. 예. 보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대해서 공격이 안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진짜 궁지에 몰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양평 게이트까지는 가지 않지만 명품백으로 전격적인 수사를 선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검찰이 지금 배당이 돼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아마 한동훈이 안 받으면 한동훈은 당내에서 이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 지금 보수 언론 보면은 한동훈이가 선택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선택지가 사실 없어요. 한동훈으로서는. 일단 지금 뭐 세부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그다음에 이제 조중동 예. 그다음에 재벌 이렇게 예. 예를 들면 이제 삼각구도 하에서 예. 보수 정치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조중동 같은 경우는 계속 김건희 씨를 공격하고 있죠. 어디를 보내라거나 아니면 예. 예를 들면 저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건 현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김건희 씨라고 하는 건 조중동이 명확히 알고 있고 그렇지. 또 조중동이 이것을 먹잇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민심을 잘 보고 있는 건 또 사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네. 김건희라고 하는 어떤 장애물을 걷어내지 않았을 때 국민의힘이 다음에 완전히 폭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중동이 알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잘 따라줬는데 재벌도 이제는 좀 지친 거죠. 이거 해대도 너무한다 이거 맨날 끌고 다니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떡볶이나 먹여가지고 그냥 그다음에 뭐 저기 세무조사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재벌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긴장감 자체가 조금씩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세 축들이 지금 무슨 싸움을 벌이겠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천권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지원하는 사람이 얼마나만큼 많이 들어갈 거냐. 그치. 아니면 윤 대통령 측근이 많이 들어갈 거냐. 또 아니면 재벌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갈 것이냐. 이 싸움을 하게 되면 나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이미 이제 1차전에서는 벌어진 거죠. 전 그럼 이제 한동훈을 슬슬 이제 조중동이 물어뜯기 시작할 겁니다. 한동훈이 좀 잘못하면. 아니, 거기를 물어뜯어야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지분을 갈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저 사설을 보니까 아니 검사 출신 예. 비대위원장이 말이 되냐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이미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이게 다 공천이라는 걸로 지금 물리고 싸우고 있지만 공격의 방향들이 강화되면 그 이슈가 불거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다 나쁜 것들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에게. 네. 전 그랬을 때 심판론은 더 타오를 수밖에 없겠죠. 아이고. 더 타오를 수밖에 없겠죠. 전 그래서 왜 한동훈인가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더라도 방패막이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잘못 방패를 세웠다. 묘한 관계예요. 술 안 먹는 한동훈인데 한동훈을 후계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난센스고. 아주 상식적인 질문인데요. 네.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검사예요. 정부 요직 검사들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천을 합니다. 전국에.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공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제야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분들을 찍어줍니까?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이 사람들 공천하면 의도적으로 표를 찍지 않아야 되겠다. 배제해야 되겠다. 어떤 게 기본적으로 민심이 형성이 됩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검찰 정권에 다시 전국적으로 검사 출신들을 다 앉혀서 출마를 시키면 어떤 강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말 찍어줄까요? 보수 진영 내에서? 그러면 결국 선택이 이럴 텐데 문재인 너무 싫고 밉다. 이재명 저 사람은 거의 악마다.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과 문재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에너지가 내년 4월 총선까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다면 몇 명쯤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검사로 이렇게 해서 정말 시종 일관 이렇게 다 하는데 민심이 이 검사 출신들에게 표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 내년 총선에 이른바 검사 출신들 후보들은 본인 공보물에 본인이 검사였다는 거 지우고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들이 검사라면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몇 년 동안 네. 공직에 근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보니까는 비대위원장이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원내대표, 뭐 인재영입위원장, 당직자들은 다 또 경찰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철규, 윤재호. 그래서 절대 우리는 경찰 체제를 인정할 수가 없다. 검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야 돼. 농담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검사,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검사, 그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장도 검사.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곳은 검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금융감독원장도 거죠. 검사.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과 효율에 맞게 인재를 적합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출신들만 앉혀서 자기 직할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독재 발상이에요. 이거 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방통위는 방통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렇지. 얘기해도. 그죠? 비대위는 정치 잘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오랫동안 노예하게 정치를 잘 알기 때문에 핸들링을 할 수 있고 내부의 자금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라는 초년병이 가서 갈등을 갖다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 자태로 돼가지고 싸우면은 정치인들이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판결을 따를게요. 그러겠습니까? 절대 안 본인은 전문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디 조선소 가서 조선 관련된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교육 관련된 비리 수사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고, 그럼 한동훈 장관도 정치인 관련돼서 수사했기 때문에 난 정치 잘할 수 있어라고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이 법적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결론을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진짜 법적 잣대를 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은 맞지만 지금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위가 법적 잣대로 한 거는 저는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없어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단원법적이고. 아니 자기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결정하는 게 법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범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 아니냐. 그렇지. 만인을 법 앞에 평등하게 하느냐 아니냐. 전혀 아니다 말이에요.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이 임명직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정말 헌법기관이 말하는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이 아니고 시정잡배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 국민을 선동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비대위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의 잣대로 당을 이끌어간다? 저는 단 1%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참 잡혀갑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이런 이걸 이런 질문을 것까지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래요? 아니 이게 자기 왜- 검열, 자기 이게 왜 검열. 상식이냐면요. 아니 전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아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부스럭 소리를 듣고 돈봉투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예를 들면 메커니즘은 뭔가? 눈으로 봤는데 명품백인데 그게 뇌물이잖아요. 그건 모르겠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했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다라고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비상식과 소위 이 반인권적인 상황을 보면서 야 저러고도 예를 들면 저런 자리를 보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속으로는 모멸감을 느낄까? 아니 뭐 지금까지 뭐 자기가 밀고 가가지고 안 된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는 게 다 옳은 줄. 아니 알 수도 있는 성공한 건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얘들 지가 밀어붙여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한 게 있나요? 또 아무것도 없죠?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어디죠? 엘리엇인가요? 네. 엘리엇에서 이제 ISDS를 걸었는데 1,000억 넘게 때려 맞았잖아요.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많이 방어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1,000억 넘는 돈을 물어주게 만들었어. 법무부가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아니 뭐 실력을 보여준 게 없어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그 인사검증단 만들어서 본인이 사실 더 책임을 지려고 이걸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애초에 했잖아요. 네. 근데 번번이 장관 후보자들, 낙마자들 그 불법 비리들 그거 한 개도 못 잡아내고 그 검증 제대로 안 했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여기서는 인사검증단에서는 서류만 보고 기계적으로 올렸다. 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무능을 지금까지 계속 국민에게 확인을 시켜줬어요. 어디서 그 교도소 갈 인간들만 세워놓고는 네, 말이죠. 네. 얼마나 엉터리냐면 법무부 장관이냐 비대위원장이 안 됐잖아요. 법무부 장관인데 명품백에 대해서 김건희 이제 여사가 불법적으로 수수를 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본인이 프레임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고 받았던 행위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그 말은 뭡니까? 이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저는 그냥 무건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완전히 들어왔어. 이건 이 프레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100번 양보해도 정치인이니까 또 저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몰카 프레임 씌우고 받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공직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예 꽝이죠. 꽝.